한국의 건축 설계 업계에서는 야근과 철야가 아직도 일상처럼 여겨집니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노동조합 설문에서 63%의 건축 건설 분야 종사자가 우리 직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10% 이상은 예전 주 68시간 한도마저 넘긴다고 응답했습니다. 건축 설계직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 근무를 서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업계 신입들과 학생들의 인식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한 설문에서 건축학과 졸업 예정자들에게 왜 건축 설계 분야 취업을 꺼리는가를 묻자 가장 많은 응답이 잦은 야근 등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건축사 사무소에 첫 취업한 MZ세대 신입들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과 새벽 퇴근에 충격을 받고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컨대 건축 설계업의 야근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업계 진입장벽이자 종사자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의 야근 풍토 뒤에는 업무 특성상 촉박한 일정과 잦은 설계 변경 문제가 자리합니다. 건축 설계 업무는 프로젝트마다 정해진 납품 기한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해진 마감일을 늦출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어진 기간 내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여러 프로젝트의 일정이 겹치거나 갑작스런 추가 업무가 생기면 정상 근무 시간만으로는 도저히 마감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반복되는 수정 요구를 들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의 과정에서는 초기 디자인안을 제출한 후에도 클라이언트의 변경 요청, 인허가 조건 변경, 상부 결정에 따른 방향 수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마감 임박 시점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발주처가 마지막 순간에 디자인 수정을 요구하면 설계자는 밤을 새워서라도 도면을 고쳐야 합니다. 잦은 변경으로 3일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 부족한 시간은 야근과 주말 근무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품질에 대한 완벽주의와 디테일 조정도 야근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건축가는 프로젝트를 더 나은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추가 작업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은 예술이라서 밤새워 몰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남아있어 마감 직전까지 미세한 부분을 고치느라 퇴근을 미루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불합리하게 촉박한 일정, 마감 직전 빈번한 수정 요청, 그리고 완벽을 기하는 내부 문화 등이 맞물려 건축사 사무소 야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관행처럼 굳은 데에는 산업 구조적인 요인과 조직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첫째로 열악한 수익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건축 설계 업계는 오랫동안 낮은 설계 대가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건축 설계의 경우 정부의 책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민간 시장에서도 수주 경쟁을 위해 덤핑 견적을 제출하는 저가 수주 관행이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 입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인원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소화하다 보니 남은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감내하게 됩니다. 결국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야근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낮은 보수는 직원 개인의 경제적 보상 부족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많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신입사원 초봉이 연 2천만원대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연봉이 낮다 보니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거나 열정페이로 여겨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리바의 지적대로 건축가들은 긴 업무 시간에 비해 급여가 턱없이 낮아 실제 노동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직원들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다는 동기부여가 약하니 초과 근무에 대한 저항도 낮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둘째로 조직 문화와 세대 차이도 야근 관행을 고착화시킨 요인입니다. 기성세대 건축인들 중에는 우리 때는 밤새워가며 일했다, 프로젝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시간 근무를 불사했던 문화가 전통처럼 내려온 면이 있는 겁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가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부하 직원도 퇴근 못하는 경직된 위계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한 신입 직원은 늦게까지 일하는 자기 모습에 심취한 꼰대들을 보며 회의를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 미화 분위기는 젊은 실무자들에게는 구시대적 행태로 비치지만 여전히 몇몇 조직에는 뿌리 깊게 남아 야근을 당연시하게 만듭니다.
건축업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어려움이지만 해외의 경우 한국과 양상이나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럽의 건축업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35시간제가 정착되어 있고 필요 이상으로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한 건축 설계 회사에서 한국인 직원이 한국에서처럼 매일 야근하자 현지 팀장에게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한다며 꾸중을 들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는 늦도록 일하는 것이 미덕인 한국과 대조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업무시간 관리도 능력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문화적 인식에서 차이가 있어 해외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일정이 없으면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가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영국 역시 장시간 노동 문제에 직면했지만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9년 영국의 젊은 건축가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맞서 건축가 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리바에서 회원사는 무급 야근을 지향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수당이나 휴식을 제공하라는 공식 가이드까지 내놓았습니다. 리바 회장은 건축계의 오래된 장시간 저임금 문화는 이제 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업계 스스로 장시간 노동 문화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라고 야근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건축업계도 한때 과로사 문제가 대두될 만큼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고 최근까지도 한국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업계는 2010년대 후반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법 개정과 워라밸 캠페인을 펼치며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한편 북유럽 등의 건축 설계사들은 대체로 업무시간 내 업무 집중도를 높여 야근을 최소화하고 가족이나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 사례에서는 엄격한 법 집행, 직원 권익 보호 움직임, 유연근무 도입 등을 통해 건축사 사무소의 야근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축사 사무소는 야근이라는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해결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은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으로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조직과 업계는 적정한 보상과 인력 운영, 문화 개선으로 큰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야근은 건축인의 숙명이라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근을 하지 않아도 훌륭한 건축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일부 기업은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확산된다면 건축 설계 업계도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은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축인들이 과로와 야근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람을 남겨야 건축을 남길 수 있다는 말처럼 종사자들의 삶이 지켜질 때 비로소 건축의 품격도 지켜질 것입니다. 건축사 사무소의 야근이 당연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산업 전반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창의적 성과를 내는 건축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건축업계가 보다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열정과 창의성이 건강하게 발현되는 건축 세계가 실현되길 바랍니다.